자, 안녕하세요.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두 번째 주제인 이 관계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자, 관계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이 코로나 시기 이 비대면 대면이 교차적으로 이루어지는 이 시기에는 우리가 이전에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던 교우 관계, 친구들과의 관계, 그리고 선생님과의 관계, 이런 것들이 매우 중요하게 받아들여져 왔습니다. 실제로 이제 이 학교에서 이제 부모님들 상담을 하거나 전화를 받아보면 거의 빠지지 않고 나오는 질문이 친구와 어떻게 지내느냐, 이게 중요한 기준이 되었죠. 그리고 우리가 이미 통신표나 이런 걸 내보낼 때도 뭐 상담을 할 때도 마찬가지지만 학업과 함께 이 친구와의 관계를 굉장히 중요하게 다루었는데요. 지금 현재 이 시기는 그것보다는 가족과의 관계가 매우 중요하게 여겨지는 시간이 왔습니다. 그 이유는 아주 간단합니다. 우리 아이들이 학교에 있는 시간보다 집에 있는 시간이 더 많다. 그리고 집에는 누가 있죠? 가족이 있습니다. 심리적인 것이 이 학습에 매우 큰 영향을 미친다는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인데요. 학교에서 이루어지는 교우 관계가 아이들의 학업과 밀접한 관련이 있고, 선생님과의 유대 관계, 레포, 이 유대 관계가 학습에 매우 의미 있는 영향을 주었다면, 지금 이 시기는 가족 간의 관계가 아주 중요한 핵심으로 떠올랐습니다. 가족 관계. 자, 친구와 어떻게 지냅니까? 라는 질문이 아니라 이제는 가족들과 어떻게 지냅니까? 가족들과 사이가 좋습니까? 배려합니까? 양보합니까? 협력합니까? 대화를 나눕니까? 이러한 기준이 중요하게 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가정은 아이가 학습하기에 적절한 가족 관계를 가지고 있나요? 물론 가족 분위기가 좋다, 나쁘다가 아니라 여기서 말하는 관계는 지금 이 시기에 집에서 학습하는 시간이 길어지는 이 상황에서 새로운 관계가 요구된다는 거죠. 가족 간에. 무조건 우리 가족은 잘 지내고 있어요, 화목한 가정이에요 하는 관점이 변화가 왔다는 겁니다. 지금까지 화목한 가정이라는 건 서로 보살펴주고 사랑이라는, 가족 간의 사랑이라는 전자에서 이루어졌다면, 지금은 학습이 이루어지는 학습 학습 공간에서의 관계를 이야기하는 거죠. 실제로 저도 이 줌을 이용해서 수업을 하다 보면 어느 정도 느낄 수 있습니다. 이 화면에서, 조그마한 화면에서 전해지는 것이긴 하지만 그 화면 속에서 이 가정의 분위기는 학습이 잘 이루어질 수 있는 분위기, 관계구나. 혹은 이 집은 좀 더 뭔가 개선점이 있구나 하는 걸 느낄 수 있는데요. 물론 책상의 배치나 그 방 안의 공간의 구조도 파악할 수 있지만 실제로 주변에서 들려오는 조그마한 소음들, 잡음들, 이런 것들이 들려오면 뭔가 판단을 하게 됩니다. 더군다나 우리는 이 아이들의 표정으로 이 아이가 지금 좋은 관계 속에서 학습이 이루어지는지, 아니면 좀 불편한 관계 속에서 학습이 이루어지는지를 느낄 수 있는데요. 물론
물리적인 환경도 중요한 요소일 수 있습니다. 그건 또 다음 주제에 말씀드리고, 이러한 이 학습이 이루어지는 가정에서의 관계, 가족 간의 관계는 어떤지 한번 이야기를 나누어 보면요. 먼저 이 평소에도 마찬가지지만 이 대화, 우리 아이들과 나누는 대화가 어떤 주제, 어떤 형태로 이루어지는가죠. 물론 학교가 이전의 시대는 아이들이 학교를 갔다 오면 학교에서 어떤 일이 있었니? 뭐 친구들과는 잘 지냈니? 뭐 다툼은 없었니? 선생님은 어떻게 말씀하셨니? 이렇게 질문하겠지만 지금은 그런 질문을 할 수 없는 상황이죠. 우리가 아이들과 나눌 수 있는 대화는 학습이라는 면에서는 그 대화의 주체가 우리 부모와 학생이 드디어 주체가 되었다는 거죠. 오히려 반대로 등교할 때, 너 온라인 학습할 때 엄마와 어떤 대화를 나누었니? 동생과 어떤 대화를 나누었니? 이 반대 상황이 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 대화의 주제가 뭔가 확인하는 대화. 이전의 대화는 내가 보지 않는 어떤 학교라는 공간에서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알아보기 위한 대화의 주제였다면, 지금 가정에서 이루어지는 학습의 대화의 방법은 협력적인 대화가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죠. 여기에서 협력적 대화는 이제 더 이상 학습은 학교에서 선생님과 친구들과 이루어지는 학습이 아니라 가정에서 나와 아이가 이루어지는 학습 공간이 변한 만큼 그 학생과 아이와 부모는 협력적인 관계에서 협력적 대화를 나눠야 된다는 겁니다. 예를 들면 너 왜 공부를 제대로 안 했니? 너 왜 과제를 안 했니? 이렇게 할 수 없다는 거죠. 그건 아이 탓만이 아닙니다. 자, 우리가 이걸 놓쳤구나. 그럼 우린 앞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면 되겠니? 나는, 부모인 나는 어떤 도움을 줄 수 있고, 학생인 아이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서로 협력적인 대화를 나눌 필요가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너 왜 안 했니? 어서 해. 빨리 하렴. 넌 잘할 수 있어. 자, 우리 아들 잘한다. 이게 아니라, 자, 같이 해볼까?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 라는 이런 협력적인 기반에서 대화를 나누는 것이 아주 필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덧붙여서 아이들이 이제 줌을 통해서 이제 수업을 막 하고 있죠. 수업을 하고 있으면 궁금할 수 있습니다. 내 아이가 수업에 잘 참여할 수 있을까? 또 선생님들은 어떤 내용으로 수업을 할까? 다른 아이들은 어떻게 반응할까? 이렇게 궁금할 수 있는데, 그러다 보면 우리가 감시의 눈으로 아이를 관찰하게 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건 이제 협력적인 관계니까 감시가 아니라, 내가 우리 아이가 저렇게 이 온라인으로 수업을 하고 있는데 나는 어떤 도움을 줄 수 있을까? 이런 협조적인 관점에서 아이들을 관찰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그 관찰 결과를 언제든 학교와 공유할 수 있는 좋은 관계도 유지해야 되는 건 마찬가지입니다. 자, 그래서 감시의 상태로 관찰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도와줄 것인가의 관점에서 우리 아이들에게 도움을 주면 좋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번 시기만큼 우리 부모들이 좀 기다림이 필요합니다. 기다림. 어떤 결과가 만들어질 때까지의 기다림. 이전에는 너 왜 열심히 안 하니까 이렇잖아. 과정을 평가했다면, 지금은 과정은 각자의 개성이 있을 수 있어요. 보면 학교에서는 뭐 바로 앉아서 이렇게 앉아 있는 태도가 필요하겠지만 집에서는 조금 자유롭습니다. 그 자유로운 분위기에서 그 개인의 아이들이 겪는 과정은 굉장히 다양할 수 있다는 거죠.
그 다양성을 인정하고 결국에는 어떤 결과물을 만들어내느냐, 그 결과를 가지고 또 평가를 해야죠. 그 결과가 나올 때까지는 우리는 기다려주는 인내심이 필요한 겁니다. 어제 말씀드렸죠. 프리노트를 막 작성하고 막 활동을 하고 뭐 활동할 때 우리가 격려해주고 도와주고 하면서 어느 타이밍이 되면 정리의 시간이 옵니다. 그러면 그 어제 이야기한 그 깔끔하게 정리된 그 결과물을 가지고 서로 협력적인 대화를 나누면서 보상을 주든 또 평가를 하든 고칠 점을 말해주든 해야지, 중간중간 계속 개입하게 되면 이 관계가 나빠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어떤 결과가 나올 때까지 우리는 감시의 눈이 아니라 도움을, 어떻게 내가 저 아이를 도와줄까, 어떻게 내가 내 아이를 도와줄까 하는 도움의 시선에서 바라보고 좀 기다려줍니다. 기다린 다음 어떤 결과가 나오면 그 결과물로 이야기를 나누어 보는, 평가해 보는 그런 슬기로움이 필요하리라고 생각됩니다. 결국은 이 온라인 학습에서도 비난하고 비교하고 비판하는, 이 세 가지 비자죠.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건 계속이 연장이 됩니다. 비난하지 말고 비교하지 말고 비판하는 대신 이해하고. 힘들잖아요. 우리도 힘든데 아이들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이해하고 인정하세요. 그래, 너는 스타일이 이렇구나. 너는 이런 식으로 학습을 하는구나. 이 개개인의 이 개성을 인정해주고 격려해주고 도와주려는 시각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뭐 이렇게 활동하는 보면 자세가 이상하고 하는 둥 마는 둥 하고 있지만 그때 끼어들고 싶죠. 야단치고 싶습니다. 하지만 그러지 마시고 기다렸다가 결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그런 지혜가 필요하리라 생각됩니다. 그리고 오랜 시간 같이 있다 보니까 이제 서로 같이 스트레스를 받는 경향이 있는데요. 그때 애가 싫어 나옵니다. 그죠? 싫어 나오면 너 왜 싫어 나오면 빨리 어서 해라. 오늘 숙제가 뭔데? 이렇게 재촉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오히려 그것보다도 아이들도 잘 알고 있어요. 자기가 해야 될 것. 단 지금 하기 싫을 뿐입니다. 그때 해라 보다는 쉬어라. 그래, 나중에 해. 쉬면서 해. 이렇게 말해 보십시오. 그럼 아이들은 이상합니다. 분명히 공부해라고 다그쳐야 되는데 쉬어라고 말하니까 좀 이상한 거죠. 그게 오히려 더 좋은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또 지쳐 보이기도 하겠죠. 지쳐 보일 때 그래, 내가 엄마나 아빠가 어떤 도움을 주면 좋겠니? 무엇을 도와줄까? 이렇게 접근하는 것도 굉장히 필요합니다. 그리고 타이트한 스케줄에서 교과목의 시간표가 학교보다 더 타이트하게 돌아갑니다. 사실 쉬는 시간도 짧고 학습 시간은 정해졌는데 쉬는 시간이 짧게 돌아가니까 아이들이 지칩니다. 지쳐요. 부모님들도 지칩니다. 지켜보는 것도 지쳐요. 그리고 직장에 다니시는 분들은 지켜볼 수 없어서 지치기도 합니다. 그때는 같이 휴식을 취하는 방법들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산책을 같이 하거나 점심을 같이 준비한다거나 준비된 점심을 같이 먹는 경우도 있겠지만 또 학습이 끝나면 같이 장을 보러 간다거나 많은 부분 아이들이 학교에서 소속감을 느끼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잖아요. 소속감. 하지만 지금은 가정에서 학습이 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가족 내에서 우리 아이가 소속감을 느끼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면 내 아이가 우리 가족의 구성원으로서 소속감을 느낄 수 있는 방법들이 무엇이 있는지 가정마다 다르겠죠. 그런 것들을 한번 염두에 두시는 것도
좋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이제 직장에 다니시는 부모님들께서는 아이들이 학습을 잘 하고 있나, 잘 하지 못하고 있나 굉장히 신경이 많이 쓰이고 걱정도 되고 하는 애로점이 있을 수 있는데, 지켜보는 것만 중요한 게 아니고 지켜주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지켜볼 수 없다면 지켜주면 됩니다. 뭘 지켜줘야 될까요? 내 아이를 믿고 신뢰하고 너 하루 어떻게 보냈어? 뭐 이렇게 하기보다는 하루를 힘들게 잘 보냈다. 엄마가 아빠가 무엇을 더 도와주면 되겠니? 또 가족들이 뭐 어떻게 해주면 되겠니? 이렇게 물어보고 지켜주는 어떤 마음을 갖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리라고 생각합니다. 결국에는요, 이 좋은 관계를 유지해야 이 힘들고 어려운 시간을 극복할 수 있습니다. 누구나 처음 맞는 이 시련이기 때문에 다 힘들 수 있어요. 모두 다 힘듭니다. 힘이 안 든 사람이 한 사람도 없다는 것을 우리가 인정해야 됩니다. 내 아이에게만 극복해라고 요구하는 게 아니라 함께 아이와 내가 함께 이 어려운 시기를 극복하고 늘 말씀드렸듯이 잘 적응할 수 있도록 어떤 같이 공유하고 같이 경험하고 같이 노력하는 그런 시간들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교우관계, 선생님과의 관계, 학교에서의 관계보다 가정에서의 관계가 중요하게 된 이 시점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서로 나와 아이는, 나와 가족은 서로 협력적인 관계, 협력을 해서 무언가를 만들어내야 될 관계임을 아셔야, 이해해야 된다는 거죠. 그 이해를 바탕으로 새롭게 가족 간의 관계를 만들어 나가야 하는, 나가보는 그런 슬기로움이 필요한 시간이 되었습니다. 자, 새로워진 가족 간의 관계, 화목한 가정, 행복한 가족, 이게 이전의 관계를 정의하는 남발이었다면 지금은 성공하는 가족, 성과를 만들어내는 가족 관계가 필요합니다.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건 협력하고 인내하고 공유하고 같이 하는 이런 것들이 중요한 개념이 되었다는 걸 잊지 말고 우리가 서로 좋은 관계를 맺는 슬기로움을 찾아보는 시간이 필요하리라 생각됩니다. 자, 다음 시간에는 이제 환경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관계, 좋은 관계를 만들어 보시기 바랍니다.